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셨나요? 그러면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첫 강의에서는 전 강의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와 또 위험의 이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매도인의 의무를 전 강의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매수인의 의무고요. 매수인의 의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금 지급 의무, 수령 의무, 검사 의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 의무와 부적합 통지 의무는 매도인 쪽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보게 될 텐데요. 매수인의 의무 요약은 53조에 되어 있고 매도인의 의무 요약은 30조에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및 협약에서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한다. 당연히 인도 의무가 있으면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게 이제 두 개로서 큰 틀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보실게요. 대금 지급을 위한 조치. 이게 뭘까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던지 보증을 받던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을 위한 계약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LC란 거는 신용장 거래에서 보실 텐데요. 신용장 거래가 있어요. 신용장 거래란 것은 은행이 대금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매수인 대신에 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고, 매수인은 이러한 은행의 보증에 힘입어서 대금을 미리 은행 쪽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금 지급을 위한 준비 조치를 할 수 있겠죠. 또 은행 지급 보증 신청. 이런 것들이 다 대금 지급을 위한 준비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금의 확정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금을 확정을 시키겠죠. 근데 여기서는 계약에 따라 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데 계약에 따라 대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계약 체결 시에 당해 거래에서 유사한 상황에 동종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 하에서 동종의 물품에 부과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물품이 연필이라 치면 다른 브랜드의 연필 가격을 어느 정도 보겠죠.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의 연필, 또 그 연필의 뭐 종류, 재질에 따라서 비슷한 것끼리 해서 그 대금을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순종량에 의한 대금 결정. 물품이 중량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물 같은 거, 산화물 벌크하고 있죠. 뭐 돌멩이라든지 곡류 이런 거는 또 중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중량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계약은 중량에 따라서 대금을 결제하기로 했는데 중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중량을 기준으로 대금이 결정된다? 순종량, net weight. 이것도 시험 문제 쉬운 것 같지만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 대금 지급 장소를 보실게요.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그 특정한 장소에서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대금을 특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 첫 번째는 웬만하면 매도인의 영업소겠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또 물품을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영업소, 그리고 지급이 물품이나 서류의 교부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는 그 교부가 행하여지는 장소. 여기서 서류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서류는 예를 들어서 거의 BL이겠죠. 그 교부가 행하여지는 장소. 근데 제가 두 번째 매도인의 비용 부담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도인의 영업소가 A였어요. 뭐 A 장소였는데 계약 체결 후에 B 장소로 변경되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도인이 A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A 장소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쯤에 B 장소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용이 부담되겠죠. 비용이 발생될 때 이거는 누가 부담하느냐? 요거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돼요. 온전히 매수인은 대금 지급에 대한 거, 즉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수적인 금액, 또 매도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계약 후에 매도인의 영업소 변경에 따른 비용은 누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이해 가셨죠? 장소가 있으면 시기가 있겠죠. 매수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달리 정한 경우는 뭐예요? 계약에서 몇 월 며칠 어느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면 그 합의된 기간 내에 하시면 되고, 달리 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물품이나 서류를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둔 때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품을 인도하거나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면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서류를 인도하거나 할 때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대금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물품이나 서류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대금 지급 조건에 운송을 포함할 때는 아무래도 매도인이 물품은 이미 떠났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물품이나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이나 서류를 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세 번째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금 지급과 대금 지급 시기와 검사 시기가 양립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게 더 우선된다? 검사 시기가 더 우선됩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 대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예를 들어서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되어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대금 지급 시기의 도래.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한 경우, 도래라는 건 뭘까요? 합의한 대금 지급 시기가 이제 다가왔고 그 날이라는 거죠. 도래한 경우 매도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정확히 말하자면 대금 지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딱 5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5월 12일에 무조건 돈을 달래요. 무조건 돈 줘. 나 어려우니까 돈을 5월 10일에 대금 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 합의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매도인이 강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5월 12일 날 매도인이 요구하는 기일 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5월 15일 정확히 계약에서 정해진 이 정한 기일에 매도인이 아무리 그 전에 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거와 상관없이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 5월 15일에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지금까지는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봤고 이제 인도 수령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수인의 인도 수령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두 개가 있죠.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물품을 수령하는 거. 근데 첫 번째, 매도인에 의한 인도를 가능하게 해서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모든 행위. 어렵게 얘기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적어도 매도인이 인도를 하게끔 매수인이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제가 FOB 설명을 아까 전에도 드렸는데요. 아까
FOB 같은 경우 위험의 이전은 언제다? 본선에 적재된 때. 받아죠. 본선에 적재되면 FOB 같은 경우는